자유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권력은 선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2020년 미국 대선의 진실을 열고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회 인준 절차를 우회해서 존 밀스를 국무부 사이버안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이 같은 임명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부정을 동시에 규명하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결정은 자유진영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야 할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갑시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6.3 대선에서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존 밀스 전 미국 육군 예비역 대령이 미국 국무부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사이버 공감 및 디지털 정책 수석 부차관보입니다. 사실상 그 부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부차관보 직책을 택한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차관보로 임명할 경우에는 미국 의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인준 통과를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트럼프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한 달 이상 허송 세월로 허비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차관보 직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직위는 미국 국무부 사이버안보부서에 속해 있고 해킹 대응과 디지털 공급망 안전, 선거 시스템 보호까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부정선거에 존 밀스가 맡을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존 밀스는 국제선거 감시단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중앙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지적했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가 A웹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진핑의 최측근 왕후잉을 전 세계 부정선거 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좌파 진영은 존 밀스에 대해서 미국의 극우 꼴통이 한국의 극우들과 손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극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과 좌파들이 극우 꼴통이라고 매도했던 바로 그 존 밀스가 이제는 미국 국무부 부정선거를 다루는 사이버 안보 최고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한국 언론들과 국내 좌파들이 얼마나 오물한 개구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 밀스는 지난 6.3 대선에서 국제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시민 감시단들과 면담을 통해서 6.3 대선의 부정선거를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또한 감시단은 6월 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전 세계 매체를 대상으로 한국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초에는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관한 브리핑을 개최했고 한국 대선의 감시 결과 보고서를 미국 의회와 또 정부 관련 기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제선거 감시단의 모스탄 대사 존 밀스 대령은 물론이고 이를 적극 지원했던 고든 참, 스티브 배넌 등 모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미 트럼프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존 밀스를 의회 인준을 피하면서까지 임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0년 미국 부정선거를 규명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생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부정선거를 덮을 경우에 트럼프 권력의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 존 밀스를 투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도 바이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와싱 상담 4년을 견디면서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구속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것은 트럼프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정하면 공식적인 미국의 선거 감시단은 카터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민간 감시단을 파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감시단은 입국하자마자 고강도 감시 활동을 벌였고 그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는 초특급 대란이 터질 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과 좌파 주류 매체들은 극렬하게 저항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수사 결과가 사실 무근으로 나온다면 트럼프의 탄핵은 물론 최악의 권력 누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건드리지 않고는 2020년 미국 부정선거를 완전하게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2020년 총선 부정과 미국의 대선 부정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 밀스와 모스탄을 한국의 대선의 실제 선거 상황을 감시하도록 한국에 파견했고 그 이후에 또 존 밀스를 국무부 사이버 안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밀스가 미국의 공식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한국에서 주장했고 미국에서 주장해왔던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모스탄이 두 번째 방한해서 활동하고 있을 때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해외 주재관 등 미국 공직자들에게 외국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루비오 장관이 그 시점에 그런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당시 한국 분위기는 루비오 발언을 두고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7일 존 밀스가 루비오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무부 소속으로 고위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동격서, 절제와 강공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진리와 용기님, 김영현님, 최영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